5시 이후에 끝나게 됩니다. 표는 이기왕 선생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샘플 가지고 같이 컴파일 해보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샘플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 다운받으신 것 중에 WS2009 PM. 네. 해당 폴더를 열면 안이 공유가 잡혀 있네요. 어쨌든 자, 조인성 교수님 맥북도 지금 공유가 잡혀 있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10개 예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컴파일 하면서 이 패키지에서 또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이 뭔가 같이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HV 플로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열어보실까요? GLaTeX로 컴파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HV 플로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플로트를 로케이트 하는 방식이 이 명령 하나에 의하는 것입니다. HV하고 F가 대문자입니다. HV 플로트고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래나. 그리고 옵션을 줄 수 있고 적어도 3개의 인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 것이 플로트 타입이고 두 번째 것이 플로팅 오브젝트고 세 번째가 롱 캡션이고 라벨입니다. 캡션에는 숏 캡션 하나를 옵션으로 붙일 수 있게 돼 있죠.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올 수 있는 옵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예. 플로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HTB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죠. H는 여기, T는 위쪽에, B는 아래쪽에 그렇습니다. 이 로테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림이나 표를 일정한 각도로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팅 아까 패키지하고 비슷한 효과고요. 그 다음에 캡션 위스라고 하는 것은 캡션의 폭을 지정을 하는데 0.8 숫자로 주면 칼럼 위스의 배수로 지정이 되고요. 캡션 앵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캡션이 로테이트 될 때 앵글이었습니다. 아까 사이드웨이즈 테이블의 경우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표는 돌리고 싶은데 캡션은 그냥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이드웨이즈 테이블은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 걸 분리해서 오브젝트만 돌리고 캡션은 안 돌리고, 심지어 이 HV 플로트는 오브젝트는 45도 돌리고 캡션은 270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캡션 포지션. 이건 캡션을 위에 둘 건지 밑에 둘 건지 왼쪽에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로테이트한 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표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둬야 할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게 캡션 포지션이 레프트 라이트일 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레프트나 라이트의 경우 버티컬 포지션이 어디냐, 위냐 중간이냐 아래냐. 이 얘기 하니까 아까 그 BMP로 단락을 정렬할 적에 B로 하면 위로 올라가고 M으로 하면 중간에 오고 하는 그 말씀이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B는 바텀이에요.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B를 주면 위로 올라가느냐? 옆에 나란히 배열되는 오브젝트들의 기준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의 바텀이
옆에 있는 기준선하고 맞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 걸 바텀, 오른쪽을 위쪽 이렇게 하면은 왼쪽 게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게 아래로 내려와서 정렬이 되죠. 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브젝트의 포지션, 오브젝트 앵글, 돌리는 각도죠. 그리고 플로트 캡션 세퍼레이션이죠. 요거는 얼마나 띄울 거냐 하는 건데 5포인트 띄워라 얘기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다 할 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건 뭐 매뉴얼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 use obox 요거 좀 잘 보자는 건데요. use obox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림이나 표를요, 일단 HV 오박스라는 이름이 미리 붙어 있는 특정한 박스 안에다가 세이브를 해요. 세이브 박스를 해서 이거를 나중에 HV 플로트라는 명령으로 뒤에 조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non 플로트는 뭐 플로트 시키지 마라 이런 건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 use obox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지금 소스에서 보시면 볼까요? S박스, HV obox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넣었잖아요. 여기 타뷸라를 넣으면 됩니다. 비긴 타뷸라, 엔드 타뷸라까지를 요 위치에 넣으면 이 HV 오박스 안에 타뷸라가 들어가요. 그거를 HV 플로트 명령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플로트 포지션은 HB로 해라, use 오박스를 true로 하자, 오브젝트 앵글을 90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빼놨죠. 이거를 활성화하면은 정말로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그림이 90도로 돌아가니까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캡션 포지션은 오른쪽, 그리고 V 포지션은 탑, 이게 RL일 때는 이거 TB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캡션 위스는 0.3 라인 위스고요. 테이블, 요거는 지금 이 플로트의 이름이 종류가 테이블이라는 거고, 옵션즈, 요거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캡션이었습니다. 요거는 레이블, 라벨입니다. 요게 지금 방금 컴파일한 것인데, 지금 옵션에서 보시다시피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프레임도 줄 수가 있고 심지어 뭐 별걸 다 하게 되니까 지금 혹시 택 라이브를 깔고 계신 분들은 택닥해서 HV 플로트 해가지고 그 설명서를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쭉 보시는 것이 아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개발된 지 몇 년 된 패키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플로트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아마 HV 플로트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웨이즈 테이블 같은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그냥 오브젝트 앵글로 90도 돌려버리면 되니까. 선생님 아까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옵션즈라고 하는 그게 뭘 가리킨다고 하셨어요? 옵션즈요? 어떤 옵션 말씀이신지? 프로그래밍 부분에서요. 이거요? 앞에 명령어에서요? 예. 이게 여기에다가 아까 지금 방금 뒤에 나온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값들을 활성화하거나 지정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 옵션즈 대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non float equal true, use obox true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 오박스를 쓰면은 오브젝트를 꼭 HV 플로트랑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다른 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이 유즈 오박스는 직전에 정의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타뷸라 하나를 여러 페이지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재밌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가? 박스인데. 그래서
일찍 마치면 안 됩니까, 회장님? 예.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유즈 오박스를 폴스로 해놓으면 예. 그림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캡션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 그림이 나타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 지금 저는 유즈 오박스를 true로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비워놨어요. 근데 use 오박스를 false, 이게 디폴트가 false인데 false로 하면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begin 타뷸러에서 end 타뷸러까지가 요 인자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include graphics가 오구나. 예. 납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둔 이유는 여기 안 써도 오박스가 있다. 그런 거고요. 이게 false면 이 자리에다가 오브젝트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질문 드린 거는 뭐냐면 예. 문서를 컴파일할 때 예. 그 가령 그림 같은 게 많이 삽입이 되면은 예.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캡션 값만 유지하고 그림은 확인된 거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컴파일할 때만 그림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그거는 저기 클래스 옵션으로 드래프트 주면 그림 자리만 박스가 나오고 말죠. 예. 지금 그러면 뭐 HV 플로트 안에서 예. 만약에 유저 오박스를 true로 한 경우에는 카피 박스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 세이브 박스 한다는 거죠. 여기 세이브 박스. 세이브 박스 했던 것을 예, 했던 걸 할 때 예, 갖다 쓰는 거죠. 카피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지고 있던 요거를 그냥 여기 이 박스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한번 쓰고 안 없어지고 계속 있죠. 예, 카피.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HV 카피 박스 말씀이십니까? 예, 카피 박스는 맞습니다. 예. 카피를 또 하면 또 예. 그렇죠. 굳이 저걸 하는 이유는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미학적 이유에서 이걸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 인자가 여러 개예요. 근데 여기에 비긴 타뷸러 하고 시작해가지고 한 3페이지 넘어가서 엔드 타뷸러 하고 나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넣어두면 요 명령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박스 명령은 그러니까 HV 박스 말고 다른 거는 지금 뭐 박스 레지스터 여기 있는 건 없고요. 예, 요거 하나만 잡혀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박스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그 박스를 유즈 박스 해야겠죠. 예. 다른 박스를 쓰면 여기다가 유즈 박스 하면 되죠. 유즈 박스. 그 형태는 다른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저걸 유저 오박스는 true 저렇게 해서 옵션을 이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실 처음에 이 테이블에 입문하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되게 좋은 게 플로트는 플로트고 타뷸러는 타뷸러다. 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교육적 목적도 있는 거군요. 예. 자, 요게 HV 플로트인데 HV 플로트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용법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 옵션들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캡션을 배치한다든가 오브젝트를 회전시킨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 이름을 들어보셨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규양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C 테이블인데 C 테이블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몇 가지 기능만, 이 C 테이블은 기능이 너무 여러 개라서 재밌어 보이는 기능만 추렸습니다. 이것도 가만 보면 C 테이블 하고 나서 명령을 주는 방식이 아까 HV 플로트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삽하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실수. 제 디폴트를 바꿔놔야 되겠구만. 네. 떴습니다. 그죠? 표 1. 지금 다들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요거는요, 가끔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표 폭은 좁은데 캡션 폭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거 적당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3파 테이블 같은 걸로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파 테이블은 아까 나왔었나요? 근데 제가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말씀은 하신 거죠. 예. 그럼 진도 나간 겁니다. 어쨌든. 그 3파 테이블 같은 걸로 이제 주석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표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통 이제 테이블 같은 건 테이블이 끝나는 데서 각주가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주를 붙일 수 있다는 게 쉬운데, T 노트인가 하는 걸로 아마 간단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specified with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축소가 아니죠. 저는 이게 0 서툴러서, 언제나 태국스에 익숙해질까. 근데 요거는 요 길이를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입니다. 아까 타뷸러 X 말씀하셨는데,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타뷸러 스타하고요. 타뷸러 스타가 발전한 게 타뷸러 X예요. 타뷸러 X란 이름은 원래 X가 왜 나왔냐 하면 별표가 X자처럼 생겼다 이래갖고 X가 나온 거예요. 근데 타뷸러 X를 만들고 나니까 X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타뷸러 Y가 나온 건데요. 이거의 최종판은 타뷸러 Y. 타뷸러 Y는 LR 하는 그 대문자로 된 정렬자가 있는데, 이 정렬자는 현재 텍스트 위스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늘려줘요. 그러니까는 P25 이렇게 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25를 미리 못 줄 때도 있잖아요. 이 폭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사후에 판면 계산해 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늘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타뷸러 X하고 타뷸러 Y인데, 그 꼭 매뉴얼을 찾아보십시오. 타뷸러 X, 타뷸러 Y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100mm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할당을 한 거죠. 소스를 보시면 지금 정렬자가 C하고 렉트 라이트까지 있고 이 XC라는 거 있죠. 이게 타뷸러 X에서 쓰이는 문법입니다. 그죠? 여기 X. 그러니까 X 하나 있고 C 하나 있고 다시 X가 있는 거니까 저 C는 좌우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X 하나, C 하나, X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X, C, X. 그런데 X는 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죠.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경영 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MDW 탭인가 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 HV, VHV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기 ML, NN, LL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첫 줄은 뭐겠습니까? FL. FL은 두껍게 긋고 위쪽 간격이 없고 선 아래에 약간의 공백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역시 만들어진 표가 이런데 지금 위에 그어진 줄이 하고 아래 그어진 줄이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그 위에 있는 걸 보면 두께가 약간 다르죠. 이런 것들을 구현해주는 매크로 FL, ML, FL은 퍼스트 라인이고 ML은 미들 라인이고
LL은 레스트 라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NN은 뭐예요? NN. NN은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선의 종류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HV, VHV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레프트, 라이트 하는 거는 이 안에 것도 센터링 또는 렉트, 라이트, 렉트, 레프트를 할 수 있지만 표 전체를 문장 판면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할 거냐 하는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수틀리면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았네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C테이블에 상당히 많은 추가 기능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아까 시간에 이규영 선생님께서 언급을 다 하셨고 또 매뉴얼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서 C테이블 속에는 뭐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패키지입니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자 이름 첫자 아닐까요? A 테이블, B 테이블이 없는 걸로 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메이크 셀 테스트인데, 메이크 셀은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멀티라인드 셀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미니 페이지 안에 넣네, 팝박스 안에 넣네, 이래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셀 안에 그러니까 문단 구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즉, 개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얘들은 타뷸런 뉴라인이 너무 길어요. 인간적으로. 타뷸런 뉴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역슬래시 2개 쓰는 걸 셀 안에서는 문단 구분자로 쓰고 셀 밖에서는 행 구분자로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 요거는 메이크 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이크 셀이에요. 그건 문단 구분이고 요거는 행 구분이죠. 표 전체 행 구분이에요. 똑같은 기호를 쓰는데. 일일이 메이크 셀을 해줘야 돼요? 예, 이건 일일이 메이크 셀을 해줘야 되는데, 메이크 셀을 하면요, H라인하고 메이크 셀 사이가 수직으로 약간 떨어져요. 이게 계속 왜 떨어지는지는 아까 이경쌤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 떨어지는 깊이 요것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메이크 셀인데 메이크 셀이 너무 또 길다고 생각하시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저 LA 해가지고 맨 앞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여기. 아니요, 저기 CC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명령을 집어넣는. 이건 메이크 셀을 안 하니까요. 첫 열은 무조건 메이크 셀 해라. 뭐 그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이긴 한데 B하고 R하고 이런 건 어떡할 건데요? 메이크 셀 다음에 스타 오는 거는 메이크 셀 다음에 스타가 오는 거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여기 보면 요 수직 간격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시죠? 예. 자, 두 번째로 헤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표의 첫 줄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줄은 항상 특이하게 조판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요것만 조판하는 다른 방식을, 다른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게 메이크셀입니다. 그게 뭐냐? 보시다시피 T-헤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테이블 헤드에 들어갈 것들이다. 네. 그러면 이 T-헤드라고 하는 게
T헤ad의 모양을 결정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 설정에 맞춰가지고 조판을 해줍니다. 자, 첫 줄을 별도로 조판한다. 이게 이제 헤더고요. 밑에 있는 본문하고는 활자 크기가 조금 다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변화를 보였는데 그건 예를 들기 위해 그런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T헤ad를 BF 시리즈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무슨 조절 소스에서? 그 설정하는 매크로가 있는 거죠. T헤ad 뭐 어쩌고 저쩌고, 예, set 뭐. 뭐 어레이 스트레이트밖에 없는데 글자를 줄이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소스에. 소스에? 이거는 기본값일걸요? 디폴트. 예. 세 번째는 T헤ad를 썼는데 오른쪽에 돌았죠. 오른쪽에 돌았는데 요거는 로테이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로테이팅 패키지가 필요한데 ROT 헤드 이렇게 하면 요거 전체가 돌아갑니다. 요것만. 근데 요 위에 set with ROT size 하는 거는 이걸 돌리면 이 길이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멀티로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멀티로 명령보다 훨씬 간단하게 멀티로 셀이라고 하는 명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3줄. 네,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여기도 멀티로 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1EX 이건 왜 있는지 아시죠? 예, 수직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특히 헤드에 멀티로 헤드를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헤드를 조판할 때, 첫 줄 조판할 적에 멀티로를 해야 될 때가 아까도 지저분한 표라고 그러시면서 보여주신 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꽤 볼만한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표, 그러니까 메이크셀을 이용한 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간격을 굉장히 정교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라인 사이 아래 위로. 예. 그 다음에 셀 피팅. 이건 그냥 재미삼아 나온 것 같은데 숫자를 지가 알아서 집어넣은 건데요. 명령은 이 라인이고요. 1부터 6까지 차례로 쭉. 네. 별것도 아닙니다만 가끔 이런 짓 해야 될 때 있죠, 그죠? 1부터 6까지 이 라인. 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이 라인 밑에 N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 N 라인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라인 셋, N라인 143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괄호도 있고요. 칼럼이란 말을 붙여서 숫자를 자동으로 찍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N은 empty로 가끔 이런 거 그려야 할 때 있는데 다 그리고 있자니 지겹잖아요. empty로. 예. 예, 다 그리고 있자니 지겹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예. 이런 등록지 같은 거.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새로운 숫자가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제가 소스를 한 번만 훑어보고 세로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각선 긋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충분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다이아고널 헤드라고 해서 대각선 헤드. 그리고 여기 대각선을 긋는 명령도 그냥 다이아그 셀인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다 하셨고요. 이것 마지막으로 그거 해보면 되겠네요. EP만 넣어보고 한번 실행해보면 되겠네요. 예, 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화시키면 되게 쭈글쭈글한 게 깨끗하게 나오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뭐 해보시면 되는가 메이크 셀 위에다가 유즈 패키지 2만 넣으시면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시간도 되고 예. use 패키지 EPIC. 예. 예쁘게 나왔네요. 예. 저기 무슨 패키지인가요? 저기 무슨 EP 뭐냐면 메이크 픽처 앤더 픽처는 메이크업 주글주글해지는 것은 포스크립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EP.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끝이 안 맞는데, 요거는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약간 튜닝을 해야 됩니다. 예, 약간 튜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약간 정신이 없어서 요 몇 포인트 튜닝을 못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하고 그전부터 사용하는 패키지인데 EP. 자, 그 다음 딕 룰즈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가로 두꺼운 선, 세로 두꺼운 선, 별 희한한 해법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그냥 보시다시피, 세로 두꺼운 선은 V룰 쓰고요. 가로 두꺼운 선은 X라인. 예. 간명합니다.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크셀의 주요 기능들이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셀은 지금까지 타뷸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그 종합 선물 세트 비슷한 개념의 이런 패키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예. 롱테이블 보는 게 있어요. 메이크셀은 롱 테이블에서도 메이크셀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건 다 비긴 타뷸러, 엔드 타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들 때 메이크셀을 쓰는 거니까 롱 테이블 안에서도 메이크셀 하시면 되죠. 예. 자,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지금부터는 더 재밌는 거 합니다. 타뷸러 칼크. 열어보실까요? 별것도 없는데, 일단 한번 제가 컴파일을 하고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결과가 되게 재밌습니다. 택이 이거 다 계산해 준 겁니다. 포뮬러를 집어넣는 예, 타뷸러 안에다가 포뮬러를 집어넣고 그 계산식에 의해서 연산한 값을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예, 상용 로그 2의 값이 0.30103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그 FP 해상도를,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연산 해상도를 소수 6개짜리까지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저기까지 라운드가 된 거고요. 원래는 저게 40짜리인가 50짜리인가까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DEF 패턴다 스타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DEF 패턴다 스타일이 not found라고 하는 거예요. DE F PATTER 데프 패턴. 네. 요거는 저기 그 TNX 텍에서는 컴파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패키지를 다 안 넣었습니다. 예. 어디서 문제 없 텍라이브에서 문제 없습니다. 예. 어떤 나타나 스타일이 요거만 넣으면 되는 예, 그것만 넣으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고요. 가끔 이런 수표 만들어야 할 때 있잖아요. 1.414, 214.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이걸 잘 응용하면 여러 가지 계산 결과를 결합해서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한 가지 용도밖에 없지만, 이 타뷸러 칼크라는 건 요거 한 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어차피 타뷸러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예, 샘플을 만들어 왔습니다. 라운딩이 되나요? 몇 자리까지 라운딩. 예, 여기 라운딩이고 6자리까지. 예, 스프레드시트죠. 요게 지금 FP 패키지의 계산식인데요. 여기 쓸 수 있는 명령이 사인, 로그, 파이, 거의 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루트. 예, 대부분 가능하니까 아마 단순한 수학 연산에 제법 재밌게 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도 이건 쓸 일이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요? 예.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의 주제는 이 array drop이라는 건데요. 일단 컴파일해서 결과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new array, read array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열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잠깐 보시면 new array actors라는 배열을 만들고 dates라는 배열을 만들고 sexes라는 배열을 만든 다음에 read array 명령으로 여기에 값을 하나, 둘, 세 개 넣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read array를 3번 썼으니까 3 곱하기 3 2차 행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해보겠다는 건데요. 어떤 장난이 가능하냐? 일단 이런 출력이 가능합니다. 3개 어레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름하고 연도만, 데이트만 뽑아가지고 차례로 찍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하나씩 찍으면 심심하니까 멀티두로 찍으면 더 쉽지. 근데 멀티두도 귀찮으니까 와일두로 찍으면 더 쉽지 해서 요거는요, 잘 보시면 요거는 사람 이름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섹시스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섹시스 변수에 따라서 섹시스가 남자면 배우, 여자면 여우라고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면 180 안 되면 루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자일 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자, 근데 코드를 좀 보실까요? 예. 이 와일드 명령은 ifthen 패키지에 있는데 요즘은 ifthen 패키지보다 x ifthen 패키지를 많이 쓰니까 그 아마 위에 x ifthe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코드 보실까요? 와일드가 어디냐? 여기네요. 와일드. actors라는 new count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sex 요거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check sex는 요게 원래 카운터 값이었으니까 그 값이 얼마인가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if then else를 써서 만약에 게시 데이터, 갖고 온 데이터가 요거랑 1이랑 같으면 이렇게 해라. while do iactor value가 number actors니까 아까 3명까지 했으니까요. 거기에 number actors는 3이거나 그렇겠죠. 스텝 카운터를 1부터 차례로 증가시켜 가면서 fbox로 요걸 출력하는 겁니다. 미니 페이지로 친해하는 남자면 미스터, 여자면 미즈. 그 다음에 actors 요거는 아까 배열에서 가져온 값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남자면 배우, 여자면 여우. 그리고 남자면 이 문장을 찍어, 여자면 그냥 두고. 이렇게. 한 번 더 컴파일 해보실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은 전부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어레이로부터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거를 미리 설정된 리드 어레이로 만든 걸 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타뷸러로 만들 때는 약간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멀티두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고, 반드시 비긴, 엔드,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이런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고요. 제가 TNX 텍에는 PS트릭스가 없어서 그 예는 지금 뽑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요 어레이에서요, 추출한 숫자들로 PS트릭스의 플로팅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플로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분수, 파이 연분수를 지금 찍는 예가 있는데,
파이 연분수의 첫 몇 자리 숫자, 이거는 371512921112, 이거는 아마 그 연분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차례로 나오는 숫자들이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이 값으로 다음과 같이 continuous fraction을 그리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게 뭐 워낙 유명한 연분수니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히 그리는 거죠. 근데 이 값들을, 그러니까 7, 15, 1, 292, 11, 12, 131, 이거를 미리 어레이 속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차례로 뽑아서 연분수 형태로 좁혀놓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계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 기능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array swap이라는 패키지인데요. 원래 array swap이라는 패키지는 레이텍 패키지가 아니고 플레인텍 패키지인데 이걸 레이텍에서 쓸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응용하면 응용 범위가 무진장하게 넓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뷸러를 그릴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젠 앞으로 어쩌면 array swap을 이용해 가지고 타뷸러의 셀 모양들을 미리 다 위치를 잡아서 정해놓고 그 가를 틱스로 선을 그어주는 이런 형식의 타뷸러도 곧 그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타뷸러 안에 들어갈 셀들의 내용만 제공하면 나머지 그림은 알아서 그려주는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매뉴얼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매뉴얼이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거기 있는 표현이나 뭐 얘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여기에서 구현된 코드하고 그걸 구현한 아이디어하고 이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레이 패키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중국어는 저자가 예. 참 재미있는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했네요. 이거는 2007년 1월 2일에 제가 작성한 그 유명한 다이내믹 테이블, 아무도 모르는 유명한 다이내믹 테이블 예인데요. 이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조인성 교수님께서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표를 이렇게 만들자니 아까 밑에 남은 거 이거요. 5명밖에 없는데 한 페이지 가득 표를 그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냐고 그러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안 된다, 왜 그런 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래갖고 만든 건데 어디 한번 보실까요? 별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컴파일을 하면 아래쪽을 자동으로 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빈칸만큼.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것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트릭을 썼느냐, 그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스를 잠깐 보시면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다이내믹 테이블 그리는 부분은 임의의 토큰을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의의 토큰을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할 때 도대체 남은 길이가 얼마냐를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getSaveForce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페이지의 현재 판면에 현재 찍힌 위치를 옥실리어리 파일에다 써두는 겁니다. 다음번에 컴파일하면서 요 위치죠. 그러니까 현재 PDF 페이지 안에서
저 위치가 어딘가를 찾아서 저기에서 페이지 판면 끝까지 길이를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몇 행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추정한 다음에 이 행만큼 테이블을 그려라. 이렇게 된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왜 2007년 1월에 가능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PDF 태그이 널리 쓰이지도 않았지만 PDF 태그에 세이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만들었었어요. 즉 이걸 이용했던 게 그때 새로 나왔던 PDF 태그의 중요한 기능, 1.40의 중요한 기능이었죠. 세이브 포지션 기능을 직접 이용해서 다이내믹하게, 그러면 이 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텍스트가 요만큼밖에 안 오니까 밑에 20몇 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예컨대 이 뉴 페이지 위치를 옮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2개 정도 위로 옮겨 볼까요? 그렇게 하고 두 번 컴파일을 하면, 2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쓰고 다음번에 계산해야 되니까 줄수가 요만큼, 남은 것만큼만 줄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메이크셀을 알았더라면 메이크셀에 한꺼번에 그려라 명령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위에 토큰 받아가지고 몇 줄씩 표를 그리고 하는 그런 짓은 아마 필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훨씬 이 코드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기한 코드인데 안 신기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 거고요. 나중에 혹시 오늘 이 워크샵에 오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이 코드를 오늘 배우신 그 E라인인가요? 뭔가요? 예. 그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프리앰블을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자, 7번 탭2인데요. 탭2 하기 전에 탭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혹시 이 누머릿이나 이런 것 리스트 환경으로 객관식 문제의 답안지를, 선택지를, 얼터너티브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1번, 2번은 짧은데 3번이 길어요. 그래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1번, 3번, 2번, 4번을 같은 위치에 찍으면 1번, 2번 사이는 너무 떨어지고 3번, 4번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결과가 뭔가 보죠. 이것도 타뷸라니까. 예. 당연히 타뷸라니까.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찍은 거죠. 이거는 1번이 짧으니까 2번이랑 붙고요. 11번이 길어지니까 12번 여기가 찍혔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학적인 이유에서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했단 말이죠? 예, 자동이죠. 탭리스트? 탭 리스트. 근데 이제 이게 길고 이게 여기 와서 찍으려고 할 때 뭐 요거에다가 여기에 empty list 뭐 이런 명령을 준다든가, 요걸 붙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는 no item으로 한다든가 이런 트릭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단지 아이템 대신 no item을 쓰는 거 하나로 이게 가능해진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요긴합니다.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지만요. 그리고 줄을 안 긋는 타뷸러 있죠?
줄을 안 긋는 타뷸라. 전통적으로 태빙 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빙 환경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 태빙 환경 대신 뭘 써야 하느냐? 그게 바로 탭2입니다. 그 소스는 아, 이거 소스요? 소스는 뒤에 있는데요? 소스는 뒤에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보시다시피 뒤에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이템, 서브아이템 하고 노 서브아이템 하나 있죠? 저건 1번, 2번 붙이는 겁니다. 그 이들이 찾아보면 하는 거예요? 길고 짧고를? 길고 짧고를 만약에 이걸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길이를 측정해서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은 노 서브아이템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서바이템은 저기 사람이 알아서 넣어줘야 되는 자기가. 예, 그렇죠. 예. 그건 수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걸 반자동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수동은 어떤 걸 수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 칸씩 밀어서 맞추는 거 이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탭2 말씀인데요. 이 탭2는 제가 오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탭2는 배워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탭2만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는 태빙 환경을 쓰지 마세요. 태빙 환경을 쓰지 마세요 했는데 탭2가 어딨냐? 여긴 탭2 있고요. 그 다음에 myTab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탭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탭이 진짜로 탭. 그러니까 일정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탭 포지션즈라고 하는 것은 미리 탭을 설정해두는, 탭 스탑을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0cm, 2cm, 4cm, 6cm, 8cm. 이 문서는 지금 탭2의 결과, 탭2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배경에 뭐 깔고 좀 복잡한 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서 보시면 탭을 쳤을 때, 즉 탭이라는 명령이 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아까 처음에 설정해 둔 게 0cm, 2cm, 4cm, 6cm, 8cm, 10cm였지 않습니까? 이게 탭 스탑이었죠.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탭을 치니까 탭을 2번 치니까 여기까지 갔고요. 여기에서 탭을 치니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탭 친 게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랑 요거 다음 탭이 여기니까요. 저기 탭이 걸린 위치에 지금 파란색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요게 태빙 환경보다도 훨씬 더 사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조판 환경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더 직관적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쓰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 이 탭2가 리스트 환경 안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동작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예. 뭐 이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밑에 이 그리드는 픽즈로, 그러니까 PGF로 그린 것입니다. 자, 이래서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걸 2번 해야 되는 이유는 틱즈 때문이고요. 탭 자체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이 문서를 2번 해야 되는 이유는 틱즈 때문입니다. 탭 스탑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2번 해야 됩니다. 예, 탭 스탑이 정해져 있을 땐 2번 해야 되고요. 예. 그냥 탭만 치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될 거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이 알트 칼라, 아까 칼라 패키지 말씀도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칼라 패키지 말고 엑스칼라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테이블 옵션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칼라는 테이블 옵션이 안 먹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옵션을 주고
여기서 무슨 명령을 쓸 수 있냐 하면 localize라는 명령을 쓸 수 있어요. 조심하실 게 칼라 tbl, 칼라 테이블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명령은 lowcolor입니다. 근데 그 lowcolor 명령이 굉장히 프레질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lowcolor 명령은 반드시 그 로우의 맨 첫 번째 토큰이어야만 해요. 토큰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거기에다가 다른 택 명령을 집어넣으면 이게 에러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칼라가 별로 안 좋은 명령이에요. 로칼라 대신 엑스칼라에 로칼라즈를 쓰면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요거는 보시면 로얄 블루 20에서 로얄 블루 5를 차례로 한 번씩 결과를 보실까요? 이건데요. 이게 로얄 블루 20, 여기 로얄 블루 5입니다. 20은 20%, 5는 5%. 이 점 찍고, 느낌표하고 숫자 써놓는 거는 100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그림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로얄 블루 20% 컬러하고 로얄 블루 5% 컬러를 한 번씩 교대로 각 로에 찍어라. 근데 맨 왼쪽 수직 선별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 왼쪽이요? 예, 저기 지금 코드에는 지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L 옆에 왼쪽에 아, 이거요? 바를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데요. 이상한데 확대하면서 확대하니까 보이는데. 자, 프로젝트 좀 좋은 걸로 바꾸세요. 어떤 모니터 왼쪽이 안 나오는데 해상도가 크게 확대를 하시면 다시 보실까요?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아무 상관없는데 해상도가 자, 요거 좋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 기능 구현하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방이면 끝입니다. 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로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잘 보시면 엑스칼라 패키지에서 저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 엑스칼라 패키지. 예. 그러니까 그린 25, 옐로우 50 그리고 어레이 룰 컬러를 레드 75에서 그레이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원래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하면 뭐 할 때 쓰는 것일 것 같습니까? 두 개 색깔을 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어레이 룰 컬러를 바꾸고요, 블랙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로칼라즈도 중간에 가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바꾸는 거. 예. 그러니까 한 번 준 로칼라즈 명령이 계속 먹다가 중간에 바꾸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컬러와 두 번째 컬러를 같게 만들면 다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죠. 의외로 유용한 커맨드인데 그 로칼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TBL에 있는 로칼라를 쓰지 말자 이게 제 생각이고 엑스칼라에 있는 로칼라즈 이게 더 좋더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왜 로컬러가 안 먹는데요? 어디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하얀색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부터 맥이라고 예, 세 번째부터. 예. 이게 세 번째부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다섯 줄마다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니 다섯 줄마다 색깔을 칠하는 건 줄수를 세어가지고 거기서 로칼라 명령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줄수 카운터를 만들어서 줄이 바뀌면 카운트를 하나씩 스텝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5의 배수가 되는지 검사해서 카운터를 5의 배수가 되면 다시 0으로 되돌리고 칠하고
아니면 저 첫 번째 건 저건 왔다 갔다 저건 3개를 만약에 주면 3개씩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쓸만합니다. 괜찮으니까 예, 종종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예? 무조건 2개씩. 예, 2개씩 바꾸는 거죠. 예.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이거는 로컬라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PGF 틱즈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예. 누가 그레데이션을 어떻게 주나요? 로고에다가 그레데이션을 주고 싶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부터 여기 노란색에서 빨간색까지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예. 자, 거기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터 표가? 예, 포스터 표가 그라데이션이 깔려 있는데, 예, 이 그라데이션은 틱즈로 한 것입니다. 이거 뒤에 배경 이야기가 있던데요? 표 뒤에, 예. 그런데 중간에 회색으로 음영도 들어가 있고, 예, 굉장히 복잡한 기법이 사용된 아주 훌륭한 표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면, 예, 할 일이 없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셀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네. 이걸 포스터, 메일 검색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메일 검색, 예. 포스터는 없나 보네요. 예. 자, 아무튼 그렇고, 아까 하던 거.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요. 이 하나 남은 거는 뭘까요? 10번. 제목이 틱스 테이블. 비머,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에서 유명한 샘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뭐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건데, 요게요, 요건 타뷸러예요. 타뷸러입니다. 타뷸러고, 이 타뷸러에다가 비머와 틱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장식을 한 거예요. 비머와 틱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비머 테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머 클래스에서만 이게 컴파일이 일단 되는데, 물론 일반 아티클에서 되게 하려면 약간 수정만 하면 손만 좀 보면 되긴 합니다만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려 붙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클릭하면 이게 열리는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다면 몇 장의 PDF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요걸 클릭업을 하게 만들라는 거죠, 요걸. 그래 붙인 게 아니라 폰트, 그냥 폰트. 예, 그냥 폰트, 예. 색깔만 입힌. 예, 색깔만 입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글자네요. 이건 이제 글자로 보는 분들에게는 글자로 보이고요. 그림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그림으로 보이는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걸로 보이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예. 어쨌든 굉장히 예쁜데 이건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문제이고 타뷸러라고 하는 거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뷸러는 일단 행과 열이라는 구조로 자료를 배열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타뷸러의 핵심적인 요소는 요 배열 자체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 타뷸러를 그리면서 선을 하나도 안 그린 상태에서 타뷸러 크기를 구해서 그 위에 뭐 바닥에 뭘 깔든가 선을 예쁘게 그려놓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역시 또 오늘의 주제 틱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소스를 쭉 한번 보시면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예, 진짜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 아닌 게,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본시 모든 예술작품 녹아요. 그걸 알아야 되고, 제일 밑에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재야 됩니다. 예, 다 재서, 그만큼, 그려놓는 거죠. 근데 그거 재는 것도 택한테 시키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룰이잖아요. 예, 룰이죠. 상관없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 라운딩 싹 붙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그거는 그냥 그린 건데요. 뭐, 크기 재가지고. 예. 다 줘야 됩니다. 이걸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인데, 사실요,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요 도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조쌤하고 제가 컴파일한 걸 합치면 300번이 넘을 겁니다. 이런 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요거는 그냥 표를 그냥 그려놓고 밑에다가 뭐 그라데이션 이런 것만 깐 건데, 요걸 하는데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호 선생님은 처음에 가운데 이거 음영이 안 들어간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걸 하게 해놨더니만은 갖고 가시더니만은 그라데이션 비율이 안 맞다고 그러시면서 색상 바꾸시고 뭐 이러느라고 한 300번 컴파일을 했죠. 지금 이 표를 만드는 데 보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보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있는 하나가 이 박스 하나가 그러니까 뒤에 음영을 얼마큼 깔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깔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표를 타블렛으로 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노란색 박스를 하나 전체를 딱 깔아요. 깔고 그 위에 이제 보라색, 하늘색, 연두색, 줄색을 이 컬러에 맞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어떻게 안 사이즈를 그 사이즈를 알려고 수없이 컴파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드 생각해서 이거는 될 거다. 좀 모자라면 좀 넣어주고. 제일 많잖아요. 자로. 엄청난 거가 있는 그러니까 자로 재면 안 돼요. 자로 재서 하니까 300번밖에 안 하는 거죠. 그 300번 컴파일 할 때 저기 타이핑에서가 단추를 넣었어요. 저거 단추가 없으면 컨트롤 키, 지텍에서 해먹스에서 하는 거. 일일이 명령에서 타이핑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커맨드 T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표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온 몇 가지 주제들인데 한 10분쯤 남은 것 같으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 컴파일을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아까 오전의 시간에 제가 준비해온 걸 다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폰트 스트레치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폰트 스트레치니까 페이크 스트레치를 이용해가지고 장평 줄이는 연습하는 겁니다. 한결의 결체를 이용해서 장평을 줄이는데 G레이텍에서 장평이 굉장히 잘 줄고 개행도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의 결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보고요. 예, 되네요. 장평인데 100%, 90%, 80%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이포그래피를 결정한 요소 중에 아침에 첫 시간에 김동 교수님 말씀하신 자간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간과 미세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폰트의 경우에는 장평도 가끔 가독성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장평을 조금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옛날 디자이너들은 이걸 90%까지 줄이라고 그랬었죠.
90%까지 줄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심하고 그럴 거면 90% 줄여서 폰트를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줄였으라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 95% 정도 줄이면 보기 좋아지는 그런 폰트들이 꽤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쓸 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평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건 여기 보시는 대로 요거 하나로 네, 페이크 스트레치 하나로. 그러니까 로 피처에서는 조금 다른 명령을 씁니다. 이건 루아텍에서 쓰는 방식이네요. 네. 줄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코드가 나왔습니다. 늘리는 거 생각하면 점 찍고 샵이긴 못하겠죠. 예? 페이크 스트레칭이 폰트 피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저게 CJK 폰트, 트루타입 폰트를 위해서 만들어둔, 그러니까 피처. 지텍 엔진이 하는데. 예, 엔진이 하는 거죠. 예. 특히 매크로를 안 씁니까? 아니, 그거는 폰트에서 폰트 장평하는 그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지. 왜냐면 저게 지금 있어야지 그거 마이크로 타이포그라피가 가능하니까. 익스펜드 같은 거는 스트레치가 되면 익스펜드가 가능하거든요. 스트레치가 뭐 익스펜드 하는 거 줄이는 거 다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어쨌든 현재 이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폰트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또 다른 얘들 중에서는 PDF 커멘트가 되는 것 같던데요. 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서 서운하시겠지만 이건 꼭 뭘로 보셔야 되냐면 어도비 리더로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 컴퓨터에 어도비 리더가 없어서 저는 리더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걸 다시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CW 이거는 지난번 게시판에 답변 달았던 거고, 그리고 프레임드 타이틀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것도 박스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 타이틀 붙이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음영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예, 상당히 세련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뭘로 한 거냐? 틱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틱즈 하느냐 하면 이건 그림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림 그리는 도구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문서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틱즈 얘기하는 거죠. 물론 PSTrix도 하자고 들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간단한 행위를 하는데 PSTrix를 쓰는 것은 약간 좀 낭비인 것 같다. 엔진에.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요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요 조금 바꿔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소스를 잘 확보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써먹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프레임드 타이틀 같은 거니까 뭐 어쨌든 멀리까지 오셨는데 뭔가 하나는 건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 로는 이거는 왜 들어갔는지 아마 실수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 법조문 예제입니다. 왜 들어갔지? 예. 항, 장, 뭐, 장, 조, 어쩌고 하는 뭐 그런 거죠. T1 지금 쓰고 있어서 옛날 거라서 수정해서 써야 되는 것이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정의, 장절, 조호. 대신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법조문을 조판하는 패키지도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갖고 가셔서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혹시 쓰실 일이 있으면 제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법조문에 일이 있잖아요. 일이 위에 올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에 올라붙는다는 말씀은? 첫 번째 위로 올라붙는다. 1호가 위로 올라붙는다. 보통 그러죠.
1항만은 10조 옆에다가 제목 옆에 바로 제목 붙여. 옆에 다른 바로 나오거든요. 아, 제목 옆에 바로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붙이기 하면 되죠. 그건 뭐 어렵다고. 예, 1항일 때만. 그럼 IF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 하면 되죠. 왜?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상하네. 왜? 여기는 저기 라벨 레프를 이용해 가지고 1 내지 46 생략 이런 것들을 전부 레퍼런스로 직접 찍은 게 아니고 거기서 갖고 와서 찍게 한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아마. 예. 항목을 레퍼런스 예. 항목을 레퍼런스해서 가지고 오게 한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스를 볼까요? 소스를 보면 알지 뭐. 레퍼런스 갖고 왔어요. 예. 이거는, 여긴 레퍼런스가 아니네요. 여긴 아닌데, 저 위에 레퍼런스를 쓴 게 하나 아마, 예, 있을 겁니다. 예. 레퍼런스를 쓸 수 있다는 건 보여줬던 그런. 행은 항. 예. 그래서 대문자로 항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뭐, 장, 뭐, 이렇게. 예. 법조문 예제. 2007년에 이상한 걸 많이 만들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찍 타이핑하는 거잖아.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런 정도 재밌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좀 자유 토론 비슷하게 질문 좀 하시고 저는 마치기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